얼마나 공포스러웠냐면, 너무너무 사실 잠도 못 자고, 밤에 그냥 그 식사도 진짜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 극도의 이 긴장감, 온 머리가 삐쭉삐쭉삐서는 이런 긴장감을 거의 매일 느껴가지고요. 그냥 이 구안화사가 오고, 네, 입이 돌아가고, 또 머리카락이 진짜 웅큼웅큼 이렇게 한 움큼씩 빠지는 이런 탈모 증상도 오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일당이 우리 전현희 의원님의 이 정의 버튼을 눌러버렸구나. 네, 그걸 일종의 누른 셈이죠. 그러니까 그냥 물러나려고 자진 이제 이런 제가 스스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소우와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냥 햇볕을 쬐으면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그냥 평화로운 그런 상황일 텐데 그게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려고 뭐 강풍을 보내고 이러면은 그건 못 참지. 네, 그런 거는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그런 진짜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정의 버튼을 제 그 평소에 가장 저를 이렇게 헐것처럼 변하게 하는 그 불의함에 제가 저항감이 생겼던 거죠. 자,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감사원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네. 감사원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정권의 탄압과 감사원의 뭐 이런 표적 감사 이런 걸 겪으면서 네. 사실은 주위 분들이 그때도 저 외에도 물러나지 않는 이제 분들한테 감사원이 다 감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감사 시작하자마자 다들 옷을 벗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배견할 재간이 없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무서우니까 이 옷을 벗고 싶었죠. 제가 이제 만약에 사퇴를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 네. 그것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불의한 거에는 절대로 제가 굴복을 할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그 나쁜 이런 거에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탄압을 이겨냈습니다. 그때 네. 얼마나 공포스러웠냐면 너무너무 사실 잠도 못 자고 밤에 그냥 그 식사도 진짜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 극도의 이 긴장감, 온 머리가 삐쭉삐쭉삐서는 이런 긴장감을 거의 매일 느껴가지고요. 그냥 이 구안화사가 오고 네, 입이 돌아가고 또 머리카락이 진짜 웅큼웅큼 이렇게 한 움큼씩 빠지는 이런 탈모 증상도 오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희는 그 정도로 힘드신 줄은 몰랐지요. 그러니까 힘들 거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은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의 그런 상황이 대중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통로도 없었고 더구나 또 어찌됐든 간에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편하게 인터뷰 응하실 수도 없는 그런 아프다고 진짜 비명 찍소리도 못 내는 그런 상황에서 담담하게 싸워 오셨는데 감사원에서는 제 기억하기로는 일단은 그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그리고 불문 결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네, 검찰까지 또 가신 이유는 있었나요? 네,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감사원에서 사실은 이 현직 이 장관급 기관장을 타겟으로 네. 뭐 제가 뭐 특별한 뭐 잘못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묵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당시 감사원의 우병 사무총장, 네. 네네. 유병호. 예,
사무총장이 국회에 와서 그렇게 언론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저를 이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이제 범죄자로 매도를 하면서 그 권익위에 감사원 직원들이 사실상 쳐들어와서 몇 달 동안 저를 중심으로 제 주의를 달달 들었거든요. 아, 정말 힘드셨겠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속으로 저는 제가 뭘 잘못했지. 근데 제가 뭔가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제가 정말 진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감사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사실 그 정도 나오면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네. 본인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자기도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네. 뭐가 잘못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탈탈 트는 걸까?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원들도 저 때문에 그냥 옆에서 고통을 받고 직원들도 대상으로 전현희 뭐 위원장에 대해서 뭐 하여튼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걸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범죄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그걸 쫓아서 저의 비리를 파헤치는 이런 형식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네. 그냥 저라는 사람을 딱 타깃으로 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니면 뭐 어디를 갔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썼는지 카드를 뭘 썼는지 몇 시에 출근했는지 네, 뭐 몇 시에 네.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을 했는지 이 모든 저에 관한 모든 것을 저인망식으로 다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코레일 여기서 뭐 기차 뭐 그다음에 고속버스 그다음에 뭐 이런 하이패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전화 뭐 건강보험 뭐 했던 카드 내역 모든 것을 다 탈탈탈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굉장히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평소에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죠. 그랬더니 뭐 결국은 제 관사에서 수돗물을 뭐 사용을 하는 비용을 뭐 그런 국고를 횡령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갖다 대고 관사에 와서 그거 현장 감정까지 하고 결국은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지네가 관사에서 뭐 300톤 뭐 200톤 이렇게 물 쓰니까 다 남들도 그런 줄 알고. 네. 거기다가 뭐 제가 행사에 한복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한복을 카드로 카드깡을 해가지고 제가 뭔가 착복했다. 제가 한복집에 가서 제가 그 비용을 제가 직접 내거나 뭐 이런 적도 없는데 그걸 제가 뭐 카드깡을 했다. 그리고 뭐 숨겨진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뭐 이중적으로 생활을 했다. 뭐 이상한 누명을 씌우면서 그런 걸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구나. 사실 그런 거는 한복 얘기는 언론에 안 나왔던 걸로 생각하는데 네. 별별 거 가지고 다 괴롭혔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저의 모든 것을 다 탈탈탈 털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걔들이 유지했던 게 세종으로 출근하셨는데 네, 권익위에 온 시간을 세종 빼고 체크를 한 거지, 애들이. 네. 그때 그래서 당시에 그걸로 아마 걸었나 그러지 않았나요? 출근 네. 근태 문제를 사실상 제일 처음 이제 건었는데요. 그게 출근을 이제 통상 권익위는 이제 본사랄까 그 본청이 세종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이 모든 공무원들은 장관급 기관장들 포함해서 자신들은 이제 본청에 출근을 하고 그 위에 다른 지역에 출근할 때는 출장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당시에 출장으로 분류되는 서울에서 근무라든지 서울에서 국회에 가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감사원이 저한테 네. 그런 출장으로 분류되는 그때도 9시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세종 뭐 찍고 제가 가야 된다 지각이다. 이거지 지금. 네, 말이 세종에서 되나? 찍어서 서울에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바로 서울에서 예를 들면 뭐 세미나나 행사가 서울에서 행사가 오후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서울 행사에 출장 때 제가 정시 출근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억울했던 게 네. 제가 그 다른 장관들에 비교했을 때 네. 그때 인사혁신처에서 문재인 정권 때는 매달 그 출퇴근에 관한 장관들의 최종 출근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 매달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장관들이 이제 세종에 얼마나 자주 와서 출근을 하는지 이런 이제 결과표, 성적표가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사실상 거의 상위권에, 그래서 장관들 중에서는 좀 가장 근태가 우수한 편에 이렇게 속했었거든요. 그런 근태도 따로 객관적인 체크해서 성적표. 보고가 되는구나. 예, 그것도 야. 다, 왜냐하면 하도 장관들이 세종에 가지 않고 서울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세종에 좀 가서 근무를 해라. 이래서 이제 그걸 계속 체크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항상 가장 우수한 측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도 그럼 똑같이 나랑 똑같은 잣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도 똑같이 한번 해봐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했던 그 잣대로 근태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뭐 제가 정말 100% 자부하는데 제가 가장 그 성실하게 근무했으면 했지. 네. 결코 뭐 제가 누구 뭐 게으르거나 뭐 지각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기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저를 좀 많이 망신해줬습니다. 최 의원님, 저희가 네, 지금 당 내부 이야기도 좀 해야 돼서 네, 요거 좀 스피디하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무혐의가 감사위원회에서 났는데 또 그 검찰에다가 이걸 고소하신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네. 이제 감사원의 최종 의결 기구잖아요. 네네.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 감사원 사무처에서 뭐 최재 감사원장이나 유병우 사무총장 등이 이제 저를 이 표적 감사했던 그 모든 사안들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감사위원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종결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상 억울한 눈물을 다 벗은 거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감사원 사무처에서 네. 이 감사위원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에 네. 저를 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수사 요청도 원래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패싱을 하고 그냥 감사원 사무처가 맞다. 저를 이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한 거고요. 기억난다. 그때 그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이 이거 보고도 안 됐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 조은석 당시 위원이고 이번 그 내란 특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당시 주심 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심 판사인 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심 판사랑 그게 이제 감사위원들이 이 감사원 사무처가 이제 저를 이렇게 감사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감사위원회에서 한 거죠. 그렇죠. 감사원 사무처가 일종의 이제 검사로 기소를 제기했더니 감사위원들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건 모두 무죄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대검에다가 이놈들이 이제 수사 요청을 한 거죠. 똑같은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이제 한 거죠. 진짜 나쁜 놈들이다. 하나하나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수사 요청을 한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모두 무혐의다 결정했으면 수사를 철회를 하고 그렇죠. 취하해야지.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그 대검에서 그 대전지검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고 주소지 관할이 그때 오송 세종의 세종에 관할지가 있으니까. 이제 대전이라 거기서 이제 이송을 했고요. 거기서 세종 경찰서에 또 이제 수사를 지시를 해서 제가 수사를 이제 계속 받은 거죠. 그게 그렇구나. 최종적으로 최근에 모두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